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가 이제 경우의 수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렇게 중간고사 2학 정리까지. 경우의 수 구하고 두 번째 단어는 이제 걔를 바탕으로 확률도 구하고 또 조건부 확률이라는 새로운 개념 배웠지? 그럼 이제 단원으로 보면 세 단어 남은 거야. 대단원 하나, 통계, 그 중에 이제 오늘 할 확률 분포,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그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하면 우리가 일단 확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개념들은 다 마무리된 거다 라고 봐주시면 돼. 그럼 오늘 이제 통계 첫 시간이고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오니까 미리 쉬면서 바로바로 적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률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 지금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기가 복잡해. 그래서 확률 변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수야. 우리가 왜 이런 건 적지 말고 우리가 왜 1차 함수나 이런 거 보면 왜 y는 2x 더하기라 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변수라고 하지. 근데 이 변수가 x가 1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될 확률 같은 건 사실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변수 중에 그 변수가 일어날 확률이 이 매칭되는 그런 변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에 1, 1, 1, 2, 2, 3이라는 놈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1이 나올 확률하고 2가 나올 확률하고 3이 나올 확률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변수를 얘기할 때 확률과 연관되는 확률 변수를 얘기할 때는 보통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럼 x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은 또 영어로 하면 probability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p를 보통 사용하는데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3이고 2 나올 확률은 6분의 2고 3이 나올 6분의 1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이 확률과 매치될 때 그 변수를 우리는 바로 확률 변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각각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요 대응 관계 그러니까 우리 왜 함수 기억나? x하고 y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것 중에 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함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확률 변수 x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에 대한 요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확률 분포라고 해. 확률 변수 x와 확률 변수 x가 그거에 취할 확률의 대응 관계. 확률 변수 x와 그것이 나타나게 될 확률의 관계를 우리는 바로 확률 분포라 하고 그 이 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 적어. 확률 분포표라고 적어. 자, 변수긴 변수인데 그 변수가 일어나게 될 확률과 매치되는 그런 함수, 그런 변수들을 확률 변수로 하고 이런 상황들을 확률 분포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들을 표로 정의한 이 표를 우리가 바로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막 써있는 얘기들이 막 있는데 그럼 뭐 여기서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취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야, 여기서 x가 1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 6분의 3이라 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 x가 예를 들어 만약에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그럼 이건 1과 2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한 6분의 5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1 빼기 p x가 3이 될 확률을 빼도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6분의 5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것들이 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얘기들인데 예로 적어두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나을 것 같아. 근데 이러한 확률 변수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라 해서 그것이 유한계이거나 셀 수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 해. 그럼 다음 시간에 뭐겠어? 그 개수가 무한히 많이 나오는 변수들. 그럼 다음 시간에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건 확률 변수의 종류가 세 가지밖에 안 되죠? 요 세 가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종류의 개수가 유한계인 변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 되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 우리 버전으로 쉽게 설명할게.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우린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자,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알겠죠?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몇 개 안 되는 개념관을 가지고도 몇 문제를 풀 수 있냐면 5가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저 5가지 문제 푼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 먼저 갖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진행해 볼게. 자, 뒤로 넘어가서 예제 1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운 거 바로바로 적용해 보죠 뭐. 자, 봅시다. 이게 스캔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딴 거에 비해서 더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 다시 스캔 좀 해야겠어.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 확률 변수 x가 0, 1, 2, 3, 4, 5의 값을 취한다. 이 취한다는 건 선택을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 술 먹고 취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미안해. 재미도 없고. 자,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값들이 0, 1, 2, 3, 4, 5고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 뭐랬죠?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라 했어. 그럼 여기 지금 보니까 i 대신에 0부터 5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해서 여기는 i, 여기는 i, 여기는 i에 각각 0, 1, 2, 3, 4, 5를 지금부터 대입해 보도록 할 거야. 그럼 i 대신에 0을 집어넣겠다. p, x가 0이 될 확률이 0 대입하니까 1 곱하기 2분의 k네요. 자, 이 식의 의미 확률 변수 x가 0이 될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i 대신에 1 넣어볼까요? 자, px가 1 될 확률이 자 2 곱하기 3분의 k가 되게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i 대신에 5까지 집어넣어주면 자 px가 5가 될 확률이 5 집어넣어 6 곱하기 7분의 k가 되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상식 확률의 합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을 쭉 더하는데 k로 인수분해하면 그 옛날에 우리 배웠던 부무수라는 게 있어. 그죠? 불의 차이가 얼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1분의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 2분의 1 빼기 3분의 1 홀라 해서 6분의 1 빼기 7분의 1까지 그럼 대부분이 사라지고 1에서 7분의 1을 빼면 7분의 6 그래서 7분의 6k가 1이 돼야 되니까 아 k값은 6분의 7이 되는구나. 뭐 상식에 기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페이지 주제는 확률 질량 함수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들. 자, 그런 걸 우리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괜찮겠지? 지금까지는 다음 볼게. 자, 방금 했던 거랑 약간 재탕 느낌 좀 나. 이번엔 스몰 x 대신에 1부터 7까지를 집어넣을 텐데 그럼 빨리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 방금 거랑 좀 비슷한데 이번엔 진짜로 확률을 더 구하라는 거니까. 자, 스몰 x 대신에 1을 집어넣을 건데 어디다가? 자, 여기는 x, 여기는 x, 여기는 x 대신에 1부터 7까지 숫자를 지금부터 집어넣습니다. x 대신에 1 대입하면 p, x가 1이 될 확률이 1 곱하기 2분의 k x 대신에 2 대입하면 자, p, x가 2 될 확률이 자, 2 곱하기 3분의 k 자, 이런 식으로 돼서 x가 얼마? 7까지 집어넣어주면 자, p, x가 7이 될 확률이 자, 7 곱하기 8분의 k고 그 요거 다 더해주면 k 곱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자 8분의 7k가 되기 때문에 고합이 1이다. 그래서 k값이 7분의 8이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일단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지? 너무 빨랐냐? 합구할 때 부분식이 사라지고 하는 거 계산해 준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니?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야 이거 다 더해달라는 거야. 언제 더해? 전체에서 그거 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2번은 그러면은 1에서 뭘 빼자? x가 0 될 확률을 빼고 그럼 1에서 자 k값이 7분의 8이고 거기다 7분의 8 대입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7분의 4가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얼마? 7분의 3이 정답이 된다. 이것도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네요. 확률 질량 함수의 의미만 자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다 라는 것만 이제 봐주시면 된다. 자, 초반부는 좀 이렇게 좀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래야 되는데 괜찮아 승원아? 괜찮아?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 했나? 작년에 선생님이 썼던 그 니네 1학년 때 레드라는 교재 안 써봤지? 빨간 책 써본 적 있어 혹시 빨간 책? 그 레드라는 책이 있어요. 블루 다음에 레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잘 안 써. 보통 뭐 0.5나 아니면 되게 높은 반만 사실은 1학년 때 쓰는 책이 있어 레드가. 그러니까 이제 올해 작년에도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은 이제 레드를 썼고 올해 이제 1학년 애들 레드를 써야 되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작년에 내가 찍어놓은 영상이나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찾았어. 딱 그래서 이제 영상을 딱 틀었지. 틀었는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가 저기 달린 게 아니라 밑에 있었으니까
영상을 보면 애들이 뒤통수가 이렇게 다 나왔단 말이야. 뒤통수들이. 그때는 이제 몰랐거든. 근데 1년 동안 내가 이제 걔네들을 가리키고 니네랑 똑같은 학년이지. 지금 이제 니네랑 똑같은 학년이야. 작년에 1학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보니까 뒤통수만 봐도 누군지 알겠더라고. 1년 지나고 나니까 저 뒤통수 누구 뒤통수인데? 저 뒤통수인데? 근데 누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애들이 쳐다보잖아. 근데 그 얼굴이 맞아. 그 얼굴이 맞더라고.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약간 일기장 꺼낸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찍는 거 또 7년 후에 너 이렇게 보면은 야 그리고 내가 그건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아직 뭐 이제 사실 2학년도 같이 많이 안 보냈지만 3학년 때 또 누구랑 같이 공부하고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거든. 근데 확통은 우리가 사실 수능을 보는 단원이잖아. 수능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지금 가리키는 이 개념이 절대로 처음 배운 애들을 세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건 다 가리키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라도 만약에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수학선생 하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지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궁금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든 아니든 언제든지 와서 봐. 보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니까. 알겠지? 암튼 자, 되게 쉬워. 자,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얘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 하고 야 이거 다 더하면 5분의 3 돼야겠다? 그지? 자, 우리가 확률의 합은 1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나열된 게 아니라 깔끔하게 표로 정리해줬네? 그러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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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요거 3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 돼야 돼. 그럼 30a 제곱에 3a를 더한 결과가 5분의 3이 돼야 되고 그래서 a값을 계산해 봤어요. 했더니 뭐가 나오냐? 10분의 1과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오더라고. 근데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지? 확률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a가 10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구하고자 하는 바가 분식 좀 푸셔야겠네. 자, 1하고 얘 빼기.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야 되거든? 자, 물어볼게. 이거에 해당하는 변수는 뭐가 있나요? 이거에 해당하는 변수는 뭐가 있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변수는 0과 1이 있죠? 그 요거 확률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정답은 바로 30a의 제곱이 되겠다. a의 제곱은 100분의 1이고 그럼 100분의 1에 30 곱하니까 10분의 3이 정답이 된다. 뭐냐 그것도. 소위 중딩도 풀어요. 똑똑한 초딩도 풉니다. 아직까지는. 4번 갈게. 자, 4번하고 5번 한 다음에 조금 먼저 쉴게. 우리가 오늘 수업이 1시 시작한 거 맞지? 그지? 좀 먼저 쉬고 쭉 달려보도록 할게. 자, 4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어야 돼. 문제 한번 읽어봐.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야, 오늘 근데 이 공 뽑는 게 더럽게 많아. 문제 뒤에 보면은 계속 공을 뽑아요. 11번도 공 뽑고, 공 더럽게 뽑아. 18번도 뽑고, 17번도 뽑고, 13번도 뽑고, 다 뽑아. 왜 공을 왜 이렇게 뽑나 몰라. 겁나 뽑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제대로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뒤에 있는 공 뽑기 문제는 간단히 그냥 의미만 보고 넘어갈 거니까 공 뽑기 문제 잘 봐.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검은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끄집어낼 거고 그 3개의 공 중에서 검은 공의 개수를 뭐라 할 거다? X라고 지금부터 얘기해 보려고 해. 그럼 물어볼게. 잘 들어야 돼. 생각을 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요? 0, 1, 2까지만 가능하겠지? 3개를 뽑았지만 검은 공이 지금 현재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뽑아봐야 2개밖에 못 뽑고, 그지? 또 흰 공만 또 3개 갖다 뽑으면은 검은 거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0, 1, 2밖에 불가능하다는 거. 니네가 나중엔 결국에 이게 이 단원의 변별력을 줘. 니네가 만드는 거. 그럼 지금부터 확률 구해볼게. 선생님, 내가 6개 공 중에 3개 공을 끄집어내.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한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약분돼서 전체 경우는 20까지. 그럼 너도 분모가 20까지, 너도 분모가 20까지, 너도 분모가 20까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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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건 20이 돼야겠네. 그래서 보통은 의문 아니되 양 옆에 거 계산한 다음에 가운데 거는 6건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지? 가볼게. 이 상황 뭐야? X가 0이란 얘기는 검은 공이 0개, 흰 공이 3개인 상황을 얘기하게 돼. 그래서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몇 개 중에 흰 거 4개 중에
3개를 끄집어내고 검은 거 2개 중에 0개를 끄집어냅니다. 계산해보면 얼마?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의미. 검은 공의 개수를 x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검은 공의 개수가 2개, 흰 공 개수가 1개. 그럼 분자는 뭐가 되냐? 선생님 4개의 흰 거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거 2개 중에 2개를 뽑았으니 그럼 이것도 경우수가 몇 가지? 4가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4가지 더하면 지금 현재 몇 가지? 4가지 하면 8가지. 그럼 여기는 자랑스럽게 12가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할 것 중에 이런 게 많아. 근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면 요거 2개 더 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 20분의 16이 4로 바꾸나면 5분의 4가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지? 자, 하나만 하고 이제 쉴 건데 5번 문제 볼게. 자, 방금 문제랑 좀 비슷한데 그럼 방금 문제랑 비슷하니까 좀 다르게 한번 이 문제는 접근 한번 해보자고. 문제 읽어봐. 자,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 또 뽑아. 근데 왜 수학 문제 풀다 보면 항상 남자가 많을까? 남자 6명, 여자, 얘 혹시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거 알아 혹시? 예전에 왜 이렇게 남자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남자의 비가 많지?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더 많지 않나? 지금도 남자가 많나? 그 남자가 많으면 이제 불쌍한 거야. 남자 중에 몇 명은 결혼을 못 하니까. 물론 다 결혼을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거야. 경쟁이 치열한 거야. 응? 왜? 못 할 것 같아? 아니. 야, 남자 6명, 여자 4명 중에 내가 지금 3명을 뽑아내는데 그 3명 중에 여자 위원의 수를 x를 하겠대. 그럼 물어볼게. 승훈아, x는 어떤 값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 0, 1, 2, 3까지 가능하겠지.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3도 가능하겠지. 근데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걸 먼저 볼게. 선생님 1, 3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럼 이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이게 2개고 3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거니까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요 놈들의 확률이 궁금한 거네? 그럼 뭘 다 구해. 요거를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준식은 1에서 x가 2가 될 확률을 빼면 되는 거고 그러면 x가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10명 중에 3명을 뽑았는데 x가 2라는 얘기는 여자가 2명 여자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남자 6명 중에 1명을 뽑겠다. 자세히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오겠다. 또 정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일 텐데 요까지가 일단 확률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 잠깐 끊고 갈게.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 텐데 옛날에 니네 분산 배웠어. 알아? 그 중학교 때 그 산포대로 해서 어떤 변수들이 평균에 얼마만큼 많이 모여있냐, 흩어져 있냐를 나타내는 척도 중에 하나인 분산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배운 지가 워낙 됐기 때문에 니네가 아마 기억을 잘 못할 것 같고 분산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이건 바로 뭐냐?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해서 이게 이제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의 정의야. 기억해도 적어.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편차라는 개념은 그럼 또 뭐냐? 자, 편차라는 개념은 각각의 변수의 별량이나 변수나 같은 개념인데 자, 평균에서 얼마만큼 모자라고 남냐를 나타내는 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의 키의 평균이 170이야? 그 다음 편차가 8이야. 나 178이거든. 그러니까 각각의 변수가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모자라냐 남냐를 나타내는 정도를 우린 바로 편차라고 얘기하게 된다. 그럼 편차가 얼마니? 그래, 알았어. 뭐 한 마이너스 얼마 되겠지, 그제? 170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되겠지, 그제? 그래서 편차라는 건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개념. 요거를 우리가 바로 편차를 한다. 뭐 이 정도 상식은 니네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니네가 예전에 다뤘었던 그 도수분포표라고 기억나지? 거기서의 평균 분산 구하는 걸 이용해서 얘를 다 증명하고 유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랑 좀 약간 섞일 수 있으니까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주의해.
자, 그럼 쌤이 하나의 예를 들 텐데, 야, 밑에 공간이 많다는 얘기는 적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적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게. 선생님, x가 10점일 수도 있고 20점일 수도 있고 30점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도수 분포표, 중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수 분포표를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 거야. 10점 맞은 애가 3명이고 20점 맞은 애가 5명이고 30점인 애가 2명인 상황에서 평균을 구하시오. 평균은 영어로 mean이라고 해. M-E-A-N. 그래서 보통 약자로 M을 사용을 해. 평균. 근데 평균의 다른 이름이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 기대값. 내가 그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어떤 것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 평균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기대값. 근데 기대하다 영어로 하면 혹시 뭔지 알아? 기대하다 영어로 혹시 기대하다. 기대하다 혹시 알아? expect. 기대한다. 그래서 보통 EX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사용해. expect. 기대하다. EX. 갑자기 영어 물어봐가지고 이제. 근데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알려줬냐면 야야야야 10점짜리 3명이고 20점짜리 5명이고 5명이고 그 다음에 30점짜리 2명인데 전체 인원수가 10명이거든. 그럼 얘를 10명으로 나눠라 라고 해서 중학교 때 요렇게 해서 평균 구하라고 아마 얘기해 줬을 거야. 근데 얘 따로따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나? 10 곱하기 10분의 3 20 곱하기 10분의 5 그다음 30 곱하기 10분의 2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겠지? 야, 니네 옛날에 모두 배웠냐면 상대도수라는 개념도 배웠어. 각각의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전체 10명 중에 3명이요, 전체 10명 중에 5명이요, 전체 10명 중에 2명이요. 근데 상대도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뭐냐면 확률이야. 10분의 3. 첫 번째 그룹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내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첫 번째 그룹 애가 나올 확률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 두 번째 그룹의 상대도수 10분의 5. 전체 그룹에서 두 번째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 이미 한 명을 뽑았을 때 두 번째 그룹 애가 뽑힐 확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균을 구한 형태를 보니까 사실은 이랬다는 거야. 첫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고 두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고 세 번째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으니 일반적인 상황, 요건 이제 한 예고. 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가 있고 두 번째 변수가 있고 n번째 변수가 있고 그럼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첫 번째 확률이 있고 두 번째 확률이 있고 n번째 확률이 있다면 고등학교 버전으로 확률 분포표가 주어진 상황에서 평균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 변수와 두 번째 뭔 소리야? 첫 번째 변수와 첫 번째 확률 곱하고 두 번째 변수와 두 번째 확률 곱하고 n번째 변수와 n번째 확률을 곱한.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시그마 각각의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모두 더해 주시면 바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이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는 거야.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가 얘를 대문자 시그마,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지금부터 소문자 시그마를 알려줄게. 요게 소문자 시그마야.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야. 니네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 씌우면 되고 그럼 거꾸로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그건 당연히 이제 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산을 기호로 나타낼 땐 뭐라고 표현하냐? 시그마 제곱. 함수적인 표현은 VX를 사용해. 분산의 VX가 아니라 베리언스라고 해서 분산을 영어로 하면 V로 시작해요. 스펠링은 아는데 발음이 구려서 VX. 분산. 그냥 분산. 어떻게 구하라고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냐면 야, 이거 내가 구해봤더니 19점 나오더라고. 19점 평균이. 19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그룹에서 그거의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첫 번째 그룹의 편차 그 제곱이 3명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그룹의 편차 제곱인데 5명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그룹의 편차 제곱인데 2명이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럼 그거의 인원수인 10명으로 나누는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선생님 10 빼기 19의 전체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3을 곱하고 두 번째 그룹 20 빼기 19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5를 곱해주고 세 번째 그룹인 30 빼기 19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10분의 2를 곱하니 요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잠깐 볼 텐데 여기까지 쓰면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변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그거의 확률을 곱하고 더하고 있죠. 어떤 변수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 확률을 곱해 더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보니까 편차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하고 있고 편차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하고 있고 편차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하고 있으니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인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 그 의미는 보세요. 편차 의미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것을 수식적으로 구하기 위해선 자 중요한 건 내가 좀 이따 이걸 증명할 거거든. 요거를 이게 중요한 거라. 분산 구할 때 이제 이렇게 안 해. 다른 방법 써야 되잖아. 저렇게 하네 저렇게.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이 과정이 일단 여기서 사용할 좀 뭐 주중한 주제 중에 하나니까 잘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봐봐.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뺐어. 편차 제곱이고 우리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편차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해 더하고 있으니 바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되게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도록 할 거야. 자, 니네 거에는 좀 이게 잘 표시돼 있을 거야. 이게 이제 xi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를 전개를 할 거야. 시그마 i는 1부터 아니면 별도로 적어도 돼. 그냥 따로. 이 별표를 하고 밑에 적기 그러면 따로 적어도 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빼기 m의 전체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pi를 곱해주자. 그거의 확률인 pi를 곱해주자. 전개하겠습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제곱의 그거에 대한 pi 마이너스 2m xi의 그거에 대한 pi 더하기 m제곱에 곱하기 pi. 자, 저 안에 있는 x 마이너스 요거 m 제곱한 다음에 pi를 다 전개를 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그마를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하려고 하죠. 자, 안에 있는 xi 마이너스 m의 제곱을 전개한 후에 pi를 전개를 했습니다. 자, 이 시그마는요. i에 관한 시그마고요. i에 관한 시그마고요. 그래서 i랑 상관이 없는 요런 놈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 i랑 상관이 없는 놈들은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의 제곱 곱하기 pi 마이너스 2m 튀어나오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 그 다음 더하기 m제곱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pi.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이제 더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죠. 전개를 한 거야 그냥 시그마. 별거 없어. 근데 이 친구를 봐봐. 이게 뭐니? 확률의 합 1입니다. 확률의 합 1입니다. 각각의 변수와 확률을 곱해 걔를 더했네. 각각의 변수와 그거의 확률을 곱해 더했네. 평균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m 제곱에 더하기 m제곱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m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2m 제곱에서 m제곱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m제곱. 근데 앞에 있는 이놈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봐봐. 각각의 변수의 제곱의 확률을 곱했어. 각각의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했어. 각각의 변수의 제곱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했어. 우리가 확률을 곱해 더한다는 게 평균을 구하는 건데 확률 변수의 제곱의 확률을 곱해 더했으니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쓴다? 2x의 제곱이라 써. 제곱한 변수의 평균.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 더했어. 그래서 얘를 2x제곱. 근데 아까 m하고 2x는 똑같다 했으니까 얘를 바꿔 써주면 얘가 2x의 전체 제곱. 한 1000번은 아니고 한 500번 쓸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거 아까 분산 적었지? 적었지? 자, 근데 요거 밑에다가 난 이걸 지울 텐데 니네들 요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돼.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분산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분산을 구하냐면 각각의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한데 자,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 첫 번째 변수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3을 곱하고 두 번째 변수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곱하고 세 번째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10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원래 평균의 제곱인 19의 제곱을 뺀다.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분산을 계산합니다. 도수가 주어지지 않고 확률이 주어진 상황에서 분산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분산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겠냐? 괜찮겠어? 자, 적을 게 좀 많고. 그럼 선생님 좀 수학적인 기호로 좀 표현하면 요게 바로 이거지 뭐.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분화하는 방법. 분산. 일반화된 표현만 적고 이제 다음 페이지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각각의 확률 변수의 제곱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 거기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자, 이렇게 이제 분산을 구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으로 분산을 계산하게 된다. 자, 뭐 어떤 큰 주제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아니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의 개념을 이제 학교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도수가 안 주어진단 말이지. 확률만 주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변수와 그거에 대한 확률이 주어진 상황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 더하면 평균. 제곱에 곱하고 제곱에 곱한 다음에 원래 평균 제곱 빼면 분산.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선 새롭게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는 거. 요게 일단 여기에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내용 잠깐 한번 설명하고 이거 뭐 좀 쉬운 내용이야. 오른쪽 위에 있는 확률 변수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구하는 거. 이건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원래 시그마로 다 정리해야 돼. 근데 그러면 좀 힘드니까 그냥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이 3번 여기에 주제는 바로 뭐냐면 지워도 되니? 우리가 모든 변수에 다 뭔가를 곱하고 더하면 과연 평균 분산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건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진짜 정말 간단한 예를 들게. 들고 넘어갈 거야. 야, x가 예를 들어 900 그리고 1000 1100이었어. 내가 니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만가 하고 봤더니 900원, 1000원, 1100원이 들어있더라고. 평균 얼마니? 평균 얼마니? 같이 하자. 평균 얼마니? 대답할까지 안 넘어올 거야. 평균 얼마니? 900, 1000, 1100의 평균 얼마니? 1000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x의 평균이 1000이구나 라는 걸 사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이고 이 불쌍한 놈들 내가 니네 다 500원씩 줄게. 1400원이 돼요. 1500원이 됩니다. 1600원이 돼요. 평균 얼마니? 1500원이지? 내가 니네들 다 500원 줬어. 그 평균 구했더니 원래 평균에서 500원이 올라가서 다 같이 올라가게 된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황을 기호로 뭐라고 하냐. 각각의 변수에 500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구했더니 네가 원래 갖고 있던 평균에 그냥 500을 더한 거구나. 왜냐면 이 비례값이라는 개념은 시그마라 전개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500에서 뭘 기대하니? 500밖에 뭐 있겠지 않겠어? 500에서 뭘 기대해? 상수에서 뭘 기대해? 기대할 게 없지. 그냥 500이지 뭐. 자, 전개했다 라는 개념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근데 이번에 내가 니네 돈에 다 2배를 했어. 그럼 1800원 되겠죠? 2000원 되겠지? 2200원 되겠지? 평균이 2000원이 됐어. 다 2배를 했더니 평균도 2배가 됐어. 그러니까 이 상황을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냐? 각각의 변수에 2배를 해서 평균을 구하면 네가 원래 갖고 있던 평균에 2배를 해주시면 되는구나. 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평균은 각각의 변수에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한다면 평균 구하냐? 그럼 네가 원래 갖고 있던 평균에 똑같이 곱하고 똑같이 더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야, 봐봐. 편차가 100원이었는데 뭘 더했더니 편차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 더했더니 편차 변화가 생기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다 500을 더해도 편차의 변화가 없으니 분산에도 변화가 없다. 모든 변수에 500을 더한 다음에 분산을 구해봤자 편차의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 원래 분산과 같다.
근데 2배를 했더니 편차가 얼마가 됐다? 200이 됐다. 그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며? 그럼 편차의 제곱은 몇 배? 4배. 편차가 2배가 됐으니 편차의 제곱은 4배. 편차가 5배면 편차 제곱은 25배. 무슨 말이냐? 아, 각각의 변수의 2배를 하고 분산을 구했더니 2의 제곱만큼의 분산이 되었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얘기죠. 분산은 뭔가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다. 곱하는 것만 제곱배 된다는 거. 표준 편차니까 그냥 얘는 A배 되는 것 뿐이고. 자, 이게 바로 확률변수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그냥 얘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 거야. 근데 다 풀지 않을게. 아까 앞에 반 풀어봤더니 애들이 막 지루해하더라고. 너무. 같은 얘기 반복이니까. 너무 많아, 유형이. 사실 몇 가지 문제만 딱 제대로 풀면 딱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넘어간 데서 과제를 안 푸는 건 아니에요. 과제는 푸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자, 대표 예제 6번. 이거 푼 다음에 니네 문제 풀리게 시킬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요게 오늘 핵심이야. 그러니까 산수 계산은 여기서만 하겠다는 뜻이야. 이 뒤에 뭐 평균 구해라, 분산 구해라 다 안 해. 야, 식만 써주고 끝낼 거야.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아이고.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은 표로 주어질 때 이거에 대한 평균 분산 구하는 연습을 할 거고, 이따가 니네한테 유제 6-2번 문제를 풀라 할 거야. 갈게. 평균 기대값은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 첫 번째 변수의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1, 두 번째 변수인 2의 그것이 일어날 확률 통분할게. 10분의 2, 세 번째 변수인 3의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3, 자, 네 번째 변수인 4에다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0분의 4를 곱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되고, 계산해 봤더니 10분의, 그럼 너는 1, 4, 9, 16, 1, 4, 9, 16을 다 더해 주니까 30. 그래서 평균이 3이 되게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겠냐? 그럼 중딩 보고 분산 구하라면 이거 못 구하지? 왜냐면 중딩은 도수가 주어져야지 구하니까. 근데 그냥 우리는 고등학교 버전으로 분산을 지금부터 구할 거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랬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아, 맞다. 확통이니까 니네가 수능 때까지 보면 한 1000번은 볼 수 있겠다, 진짜로. 수능 때까지 보니까 한 1000번 볼 수 있어, 진짜. 진짜 20. 거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랑 거의 버금갈 정도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공식이에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변수의 제곱의 그거의 확률인 10분의 1, 두 번째 변수의 제곱의 그것이 이런 확률인 10분의 2, 세 번째 변수의 제곱 3의 제곱의 그것이 이런 확률 10분의 3, 네 번째 변수의 제곱 여기다가 그거의 확률인 10분의 4, 여기까지 한 게 제곱의 평균이야. 각각의 변수의 제곱의 평균. 제곱의 확률을 곱해서 있거든. 그 다음에 원래 구했던 평균의 제곱인 3의 제곱을 빼야 돼. 계산해 보니까 1 나오더라고. 1 나오더라고. 표준 편차 시그마 x는 방금 네가 구한 분산의 루트를 씌워서 얘는 1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뭐 정답은 일단 뭐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잠깐 촬영 끊을 테니까 책 펴서 유제 6-2번 지금 바로 풀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번 문제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지금부터는 이제 식만 쓰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선생님 일단 뭐 확률의 합이 일단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일단 A하고 B를 더한 게 4분의 3이 된다는 건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얘랑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그 평균이 5래. 그럼 평균이 5라는 정보를 또 사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변수의 확률 곱한 A하고 두 번째 변수에 곱한 4분의 3하고 세 번째 변수에 곱한 7B를 더했더니 그것이 5가 되게 됐다는. 그래서 이거 연립해주면 A하고 B가 그냥 나오고 그럼 게임 끝. 이렇게 넘어갈게. 들으면서 적어야 돼. 다음. 자, 확률 분포가 와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 K 대신에 1부터 10까지 집어넣을 수 있네. 그럼 요거에 대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 자,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K인데 그 K가 1부터 10까지니 X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0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쓰면 일단 이거 일일이 계산하면 이거 핵노답이다. 노답인데?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이 이럴 때 1A, 이때 2A, 이때 3A 해서 이때 10A 확률이. 그래서 일단 확률의 합이죠. 확률의 합. 확률의 합인 55A가 1이 된다 해서
일단 A 값이 55분의 1 되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1부터 10까지 합이 55이기 때문에 확률의 합인 55A가 1이 돼야 된다. 자, 근데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것이 일어날 확률이 55분의 1이란 얘기고 이게 일어날 확률이 55분의 2란 얘기고 와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곱할 거 하니까 좀 깝깝하고 이럴 땐 시그마를 사용을 해야 돼. 확률 변수가 임의의 K가 될 확률이 55분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식만 쓸게. 자, 평균 어떻게 구하니? 확률 변수 K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55분의 K를 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자, 확률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첫 번째 변수부터 10번째 변수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럼 분산 어떻게 오니? 분산.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했으니까 그럼 제곱의 평균은 각각의 확률 변수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서 구했던 저놈의 평균인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산수 계산 니네가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 한번 보여줘. 55분의 1에다가 시그마 K제곱이거든. 6분의 10, 11, 21. 기억나지? 뭐 이런 거. 그럼 이 친구는 K 3승이니까 해야 되나? 55분의 1 한 다음에 K 3승이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의 전체 제곱에 처음 구했던 거 평균 제곱 빼주고 뭐 이러시면 되겠죠. 되겠지? 그러니까 산수 계산은 이런 건 니네가 좀 해달라고. 자, 이 페이지 주제는 뭐다? 변수가 좀 많다. 하나하나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면 일반항 세워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는 게 8번 문제가 지금 하고 싶었던 주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나온대. 답은 5번이 나온대. 분산이 6이 나오나 봐. 표준 편차가 루트인 건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괜찮겠냐? 자, 대표형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분산을 최대로 하는 A값이 얼마니? 그러니까 일단 이건 최대한 A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갈게. 야, 얘랑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얘랑 더하면 4분의 3이고 그럼 B를 4분의 3 마이너스 A라 잡아도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분산을 최대로 하는 A의 값이 궁금했으니까 일단 B라는 미지수를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 대체시지? 어려운 얘기냐? 자, 얘랑 더해서 1 돼야 되니까 쟤를 4분의 3 마이너스 A라 했고 그럼 지금부터 분산을 구한다고. 선생님,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데 그러면 얘 계산해야지 뭐. 첫 번째 변수 1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4분의 3 마이너스 A를 곱해주고 두 번째 변수인 2의 제곱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4분의 1 세 번째 확률 변수인 3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A를 곱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제곱을 빼야 돼. 그럼 평균 제곱. 자, 첫 번째 변수의 그거인 확률을 곱한 4분의 3 마이너스 A도 곱해주시고 두 번째 변수의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4분의 1도 곱해주시고 세 번째 확률 변수인 3에다가 그거의 확률인 A를 곱한 그럼 자 봐봐 전체적으로 요거 A가 난 1차식인데 제곱하니까 A가 난 2차식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A가 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그리고 완전 제곱까지 묶어주면 마이너스 4a 빼기 8분의 3의 제곱에 완전 제곱 묶어주고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할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a가 8분의 3일 때 분산이 최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단순한 한 공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개념을 갖다 써요. 얘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뭐 이것저것을 막 갖다 쓴다고. 엄청 쉬운 거지 뭐. 쉬운 거야 원래? 원래 쉬운 거야 여기. 문과도 쉽다 해. 이 부분은. 문과 디스 아닙니다. 야, 기대값의 다른 이름이 평균이야. 평균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 자, 50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 동전이 4개, 2개,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하나를 끄집어내. 동전을 끄집어내면 그 동전의 금액에 대한 기대값이 지금 현재 궁금하대. 그럼 니네가 제일 먼저 할 건 X가 과연 어떤 값이 가능할 것인가. 자, 동전을 끄집어내면 걔가 50원 아니면 100원 아니면 500원일 텐데 전체 동전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그것이 나올 확률이 될 것이고 그럼 전체 10개니까 10분의 4 100원짜리는 전체 10개 중에 2개 그 500원짜리는 전체 10개 중에 4개가 되니까 확률 분포표 만들어주면 평균 기대값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초딩도 합니다. 내가 좀만 연습시키면 우리 지수도 하겠는데 8살인데 내가 좀 하면 초딩도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분수 개념은 없어. 곱하기 개념도 없지 아직. 아니 왜 곱하기 개념이 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안 생기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아니야 원래? 이 부모의 마음인가 봐. 나는 그랬는데 왜 우리 아는 못할까 봐 그런 생각이 드나 봐. 그래, 딴 얘기 할 시간이 없어. 딴 얘기. 그러니까 나는 원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구구단은 뛰고 들어간 줄 알았어. 원래부터. 사교육이 아니라 그 우리 동네에 나랑 한두 살 차이 나는 형들이 다 구구단을 줄 아는데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 구구단을 못한다고 안 놀아줘.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안 해. 어이가 없지. 구구단을 못한다고 딱지치기를 안 놀아. 구구단도 못한대요. 아 너랑 안 놀아 이런 거야. 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에 있었던 막 8살, 9살짜리 형들이 그 구구단이 뭔데? 그때 우리 형이 구구단 뭐 구구단? 근데 외우지 뭐. 구구단 외웠어. 그거 외워가지고 같이 딱지 치자. 나 구구단 외워. 87은 56. 그래 같이 놀자 막. 그래가지고 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구구단 난 다 뛰고 들어간 줄 알았지. 근데 가니까 구구단을 배우더라고. 잘났어 그래 이제. 잘난 척 그만해. 내가 중학교 한번 갈 거야 그래. 중학교 한번 갈 거야. 중학교 가서 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 IQ 검사 얘기했니 혹시? 얘기한 적 있나 혹시?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공부를 더럽게 안 했는데 우리 담임 서기춘이 불렀어요. 학교에서 합쳐서 이제 IQ 검사를 했는데 야 와 윤홍식 끝나고 그래서 조회 끝나고 갔지? 그러니까 앉아보래. 그래서 공부를 안 했거든. 반에서 막 거의 꼴등했었거든. 근데 이제 IQ 검사한 거 테스트 결과 딱 보고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퍼센트가 기억이 나. 우리가 전교가 500명이었거든 학교가. 근데 좀 또 이런 얘기가 좀 그렇다. 민망하네. 그래. 퍼센트로 치면 99.8%래. 99.8%. 그러니까 1000명 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나보다 IQ 전에가 딱 한 명 있었어. 그 담임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관심이 없다가 반에 이제 IQ 전에가 있는데 반에서 보니까 거의 꼴등이야. 근데 불러다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구체적인 그 수치가 기억이 안 나. 한 140 얼마였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서 내가 한번 중학교 가서 생활기록 한번 껴보려고. 생활기록부에서 바꾸는데 그걸 15살 때. 23년 전이죠. 어쩌라고 그지? 야 봐봐. 빨간 공 3개, 파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공 3개를 끄집어내는데 빨간 공의 개수를 X를 하겠대. 자 우리 아까 한번 했어. 간단하게 넘어갈게. 지금 빨간 공이 3개, 파란 공이 4개. 그런데 여기서 3개를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 빨간 공의 개수를 X라고 얘기를 하겠대. 그럼 X가 될 수 있는 값은 0부터 3까지 가능하니까 0 돼, 1 돼, 2 돼, 3 돼. 그럼 표를 만들어줘야 평균이나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린 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미 했어. 한번 했어. 하지만 딱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 더 한다. 선생님 내가 7개 공 중에 3개 공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6으로 나눈 전체 경우에서는 35가지 경우에서가 나오게 된다. 전체 경우에서는. 다 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양 옆에 하고 가운데는 6건으로 하는 게 좀 편리하다. X형 볼게. 빨간 거 뽑지 않았다는 뜻이야. 빨간 거를 X라고 하기 때문에 빨간 걸 뽑지 않았다는 거야. 파란 거만 4개 중에 3개를 뽑았다는 뜻이야. 그 이건 뭐야? 빨간 게 3개야. 빨간 게 X인데 X가 3이면 빨간 게 3개야. 빨간 거 3개 중에만 3개 뽑았다는 거야. 빨간 거 3개 중에만 3개만 뽑았다는 얘기죠. 자 이건 뭡니까? 빨간 거 하나야. 그럼 파란 거가 2개겠지? 그럼 4개 파란 거 중에 2개를 끄집어내고 빨간 거 3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냈으니 요 나머지 하나는 6건의 경우에서 전체 다 더하면 36가지니까 표 완성해 주시면 평균 분산 구하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돼. 11번이었어. 11번 넘어갈게. 바로 12번입니다. 자 주머니 속에 1, 2, 3, 4, 5가 각각 적혀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요건 좀 재밌는 것 같아. 야, 니네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1, 2, 3, 4, 5가 적혀있는 5개의 공 중에 내가 3개를 끄집어내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하겠대. X는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 명진아. X는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 공 3개를 끄집어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를 내가 X를 하겠다. 그 X값은 어떤 값들이 가능할까? 1하고 2만 가능할까? 3도 가능하겠지? 3, 4, 5 끄집어내면 가장 작은 숫자가 3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이다. 이런 류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X가 될 수 있는 값을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전체 5개 카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OCA랑 똑같고 5, 4, 20의 반쪽엔
얘도 10가지.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다 10가지밖에 없어.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3이 되기 위해선 3, 4, 5를 뽑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의 수 한 가지. 그럼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되는 방법은 뭐야? 1 뽑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거든. 그럼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되니까. 다시 한번.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되기 위해선 1을 뽑아야지. 그 다음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니까 그럼 얘는 4C. 그럼 여기 나머지 하나 또 6건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3가지겠죠. 그죠? 4, 3, 12 환으로 6이니까. 6, 1, 끝 나머지 3. 표 완성 끝.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완성되면 평균 분산 구하는 거. 근데 니네 풀다 보면은 좀 지겹다는 생각 들어도 해야 돼. 여기서 연습하고 나중에 하지 말라고 알겠지? 그 깍두기 2번까지만. 오케이? 1학기 때 확통을 안 한대. 1학기 때 확통을 안 한대. 그래서 갑자기 또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하는 거 아니야?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공 3개, 흰 공 1개, 빨간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빨간 공의 개수. 자, 이거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 빨간 공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빨간 공 2개와 그렇지 않은 공 4개로 놓고 앞에서 풀었던 문제로 똑같이 풀면 돼. 그래서 평균 분산 구해주시면 돼. 괜찮겠냐? 앞에는 11번인가랑 뭐 다를 게 없어. 이거 또 해. 공 뽑는 거. 괜찮겠지? 어차피 궁금한 건 빨간 공의 개수야. 그러니까 빨간 공이냐 빨간 공이 아니냐로 이제 구별하면 되는 거니까 빨간 공 2개, 빨간 공 아닌 거 4개 중에 몇 개? 2개 끄집어냈을 때 빨간 공 개수를 11번 문제와 동일하게 표 만들어줘서 평균 분산 구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좀 반복이 많아요. 여기는 14번 갈게. 이제 아까 배웠던 그거 다 500원 줄게. 다 2배 할게. 뭐 그거. 근데 여기도 좀 약간 공식만 쓰면 또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야, 하이라이트는 이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이항분포라는 게 사실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시간 투자하게 해서 빨리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X하고 Y 관계야. 식으로 할게, 식으로. 이 Y가 사실은 이 AX에 더하기 B고 그러면 각각의 변수에 A 곱하고 B 더했으니까 네가 원래 갖고 있던 평균에 A 배하고 B 더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이 Y가 지금 현재 15라고 주어져 있고 근데 이 X는 지금 현재 문제에서 5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식 5A 더하기 B가 1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VY Y에 대한 분산. 근데 Y는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 근데 분산은 뭔가를 더하는 게 의미가 없다. 다 같이 올라가니까 편차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서 뭔가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A배냐? 그러면 A 제곱배 분산된다는 거. 근데 VY는 40이고 VX는 10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양수 A 값은 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 끝난 거야. A하고 B를 또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저 이제 15번하고 16번 유형하고 이런 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15번 유형 문제 볼게. 야, 평균 분산 구할 수 있니 없니? 확률의 합이 1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A 값을 계산하고 그럼 X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계산해 주시면 평균 분산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지?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뭐야? 야, 2x 빼기 1의 표준 편차 기호로 2x 빼기 1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도 뭔가를 더하고 빼는 건 의미가 없다. 근데 분산은 요거 제곱하는데 표준 편차는 다시 루트 씌워주니까 2배 하면 그냥 2배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시그마 x다 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끝. 끝. 앞에 반이 다 풀어줬는데 푸는데 막 애들이 막 다 막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졸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자, 15번 문제 16번. 야, 16번. 자, 이산항일변수의 확률 질량함수. 자, 확률 질량함수란 뭐랬어?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함수라 했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이 1, 2, 3, 4, 5니까 표 한번 만들어 볼까? 1되고 2되고 3되고 4되고 5되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한 확률들이 x 대신에 1 대입하면 a 더하기 b고 여긴 2a 더하기 b고 여긴 3a 더하기 b고 여긴 4a 더하기 b고 확률이 여긴 5a 더하기 b야. 그럼 일단 먼저 확률의 합을 가지고 자,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싹 다 더해주면 자, 15a 더하기 5b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식 하나 얻어낼 수 있겠다. 그죠? 확률의 합이 1이다. 그 다음 이거 뭐야 또 평균이야. 야, 평균이 4래. 그러면 평균이 4라는 걸 통해서 곱하고도 하고 곱하고도 하고 곱하고도 하고 곱하고도 하고 곱하고도 하겠지? 평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겠지? 그래서 더해보면 몇 개가 나올까요? 1개 곱하면 4개 1개 9개 16개 25개이니까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30 55개 자 55개 A에 자 1개 B, 2개 B, 3개인가 15개 B를 더했더니 그 결과는 평균인 4가 나온다. 그럼 연립하면 또 A값 B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표가 완성이 되고 평균 무상 구하고 근데 궁금한 게 뭐야? 야, 이것 때문에 또 냈어 이 문제를. 아 정말 뭐 하구만 그죠? 시그마 X의 2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무상 구한 다음에 평균 표적 구해서 2배 해주시면 된다. 이런 거야. 넘어갈게. 자 이제 2가지만 하면 이제 이항 분포야. 7번. 아 또 공을 뽑아야 돼? 자 일단은 얘는 요거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률하고 그런 거 계산 다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3배 2x 더하기 2를 계산하시 2를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죠? 평균 무상 구해서 3배하고 2배 해라. 여기까지만 봐주면 되고 18번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봐봐. 참 공을 뽑는 걸 좋아하시네. 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5x 더하기 1의 분산이고 기호로 하면 v5x 더하기 1이야. 그러면은 분산은 5배를 하면 25배 되니까 25배의 분산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 주어진 저 조건 가지고 또 공 뽑기니까 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평균 분산 구해서 25배 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단원의 2번째 주제.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 앞으로 넘어가서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게. 자, 2번째 페이지. 상당히 개념은 간단하게 딱 나오고 끝나. 4번에 나와 있는 자,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 텐데 얘기가 좀 길죠? 얘기가 좀 길어. 눈여겨볼 게 몇 가지 있어. 확률 함수인 확률 질량 함수가 조합지수 형태로 돼 있어. 조합지수 형태로 돼 있어.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을 보통 Q라고 많이 표현해요. P하고 Q를 더해 1이다? 그럼 P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을 보통 Q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시행에서 나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 소리가 나서 A가 일어날 확률이 P인 것으로 일정한데 N번의 독립시행이라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할 때 그걸 우리는 바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된대.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게. 예를 든다. 선생님이 오지선다 문제를 또 찍어 맞춰. 아니야, 오늘은 좀 다르게 해볼게. 농구를 해서 농구 되게 못해. 고등학교 때는 농구했는데 군대 이후로 농구하기 싫더라고. 하도 군대에서 막 하기 싫은데 막 병장이 야 농구하자. 그럼 하기 싫은데 해야 돼. 농구. 그럼 좀 쉬려고 그러는데 상병이 와서 야 축구하자. 그럼 또 축구 해줘야 돼. 축구도 사람도 많잖아. 하기 싫으니까 밑에서 그냥 쭉 하여튼 뭐 괜히 그만하고. 군대 제대한 다음에 그래서 아예 운동 스포츠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야 자유투라고 있어요. 딱 서가지고 통통통 해서 슉 던지는 게 있어. 폼은 괜찮지, 그지? 자유투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자유투를 던졌을 때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좀 별로 안 좋아. 3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얘를 몇 번 했냐면 15번 했어. 근데 그 중에 성공한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짓을 15번 반복해서 그것이 일어난 횟수를 X라고 했대.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도 되겠지? 1도 되겠지? 쭉 해서 15까지 가능하겠지. 근데 지금 여기까지 딱 쓰는 순간 니네 와 이거 평균 구하면 장난 아니겠다는 생각 드냐? 왜냐면 이것이 2번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때 15번 중에 2번 일어났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 13번 일어났습니다. 이게 확률이지. 큰일 났지? 평균 구해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해줘야 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거의 평균과 분산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항분포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야. 물론 이렇게 극적인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 나눠줬으니 깜빡하고 못 나눠줬어. 넘겨. 남으면 잠깐 가지고 있어. 야, 보지 마. 봐도 어차피 모르니까 뭐 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셔도 돼. 두 가지 버전으로 증명을 했어. 이항정리로 증명한 거. 하나는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 지금 두 가지를 내가 지금 알려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그나마 니네 아직까지 이항정리를 잘 못해. 그래서 미분법을 이용한 증명 한번 봐봐. 그럼 그런가 보다 라고 아마 이해가 조금 될 수는 있어. 알겠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증명하면 남은 30분을 써야 돼. 수업 시간에 증명하지 않겠어. 그러려고 나눠주는 거야. 집에 가서 한번 봐봐. 꼭. 알겠지? 나중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될 때 한번 하자. 어려워도 한번 하자. 야,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결론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할 거지 내가 좀 더. 자,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암기해야 돼. 이게 니네 이항분포에서 가장 킬러 문제로 나오는 주제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시그마 K는 0부터 15까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는 확률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인 15번 중에 K번 일어났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K번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 15-K번 일어났습니다. 이거 해야 돼. 원래는 평균 구할 때 확률 변수와 그거에 대한 확률, 조합지수, 확률, 조합지수, 확률 변수와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된대. 시행횟수 15번과 그것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된대. 일어날 수 있는 횟수와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해주시면 된대. 알겠냐? 알겠냐? 알겠니? 나와 있어요, 증명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자고. 그럼 분산 이렇게 구해야 돼. 야, 분산. 분산 이렇게 구해야 돼.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며.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얼마나 중요한 내가 빨간색으로 써. 각각의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인 15ck 3분의 1의 확률로 K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3분의 2 확률은 나머지 실패했습니다 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구했던 15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을 빼야 돼. 와우 미쳤다 그지? 니네 이거 1년 줘도 계산 못해. 1년 줘도 계산 못해. 사람 손으로 못한다고. 1년 이거 해봐. 야 이걸 계산할 수 있겠냐? 사실 못하지?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대. 시행 횟수 그것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6건의 확률을 곱하면 된대. 그것의 시행 횟수 그것의 확률 그리고 6건의 확률을 곱하면 된대.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된대. 그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 프린트에. 가급적이면 미분법의 증명을 보기를 바래.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뭔가 좀 설명을 전달해보고 싶은 거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짓을 15번 했을 때 그것이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겠다. 겁나 길잖아. 그지? 얘를 딱 하나의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B 15,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거는 바이노미얼이라는 이거의 약자야.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거를 반복의 비라고 할게. 반복의 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짓을 15번 반복했을 때 그것이 일어난 횟수. 그래서 기호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는 따른다. 대학교에서 쓰는 표현이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도 쓰시니까 X는 따른다. 이항분포를. 그래서 한국말로 X는 이항분포 이걸 따른다. 이 말의 의미는 X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P인 짓을 N번 실시했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횟수를 X라 하겠다. 이 긴 문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한다고. 이항분포 P 15,3분의 1을 따른다. 자, 이게 이항분포의 개념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 이거. 왜냐면 문제에서 그냥 이거를 구하라고 막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야, 계산 한번 해봐.
시그마 K는 0부터 30까지 K 곱하기 30씩 K에 자 3분의 1의 K승 곱하기 3분의 2의 30 마이너스 K승을 구하시오. 서술형 1번 문제. 자 다음 값을 구하시오. 끝. 문제가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나오는 거야. 구하시오. 1년이 주어져도 못 구한다 그랬어. 그제? 그럼 니네가 얘를 보면서 이제 해석을 들어가는 거야. 해석. 확률 변수 X에다가 조합지수 주신 확률을 곱했네? 변수에다가 그거의 확률을 곱했네? 아 이거 평균인데? 근데 여기 있는 이 숫자를 보니까 30번 했는데? 30번? 이거 30번 했는데? 근데 걔랑 같은 지수의 밑이 3분의 1 가서 이거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거 이항분포인데? 반복했고? 그러면은 얘랑 곱한 정답은 10!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술형이면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짓을 30번 한 이항분포에 대한 평균이므로 그래서 30과 3분의 1을 곱해서 10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반드시 눈에 익혀둬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반드시 나와. 객관식 마지막 문제나 거의 끝에 부분으로 변별력 주는 문제로 분명히 나온다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걸 어떻게 구하냐고 이거를.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원칙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항분포. 자, 그래서 이런 이항분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다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까지. 자, 그럼 뒤에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니네들의 이해된 정도를 내가 느낄 수가 있어. 선생님들은 원래 그래. 니네들의 이해된 정도를 느낄 수 있는데 니네가 지금 되게 잘 이해한 상황이야. 2명 빼고. 잘 이해한,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누군지 얘기할게. 한 2명 정도 빼고 되게 잘 이해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바로 문제 풀어주시고 알겠죠? 다음 주 일요일 날 정상 수업이야. 알지? 다음 주 일요일 날 목, 금, 토가 설날이고 일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확통 수업 진행되니까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거 잘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볼게. 자, 다행이야. 니네가 지금 이해가 잘 됐고 그럼 나 또 오늘 또 보람찬 또 일요일을 보낸 거야. 애들 내가 이항분포 이해시켰구나. 그럼 또 집에 가서 오늘 우리 아들 또봇 싸주러 갈 거야. 또봇. 오늘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그 다 팔다리 없는 또봇 가지고 이거 이제 없으니까 버린다 했더니 안 돼 막 그러더라고. 그게 왜 이렇게 애착이 있는지. 그럼 똑같은 걸 근데 똑같은 거 사줬는데 혹시 안 갖고 노는 거 아니야? 옛날 그거에 갖고 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환불하면 되지 뭐. 자, 가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니네가 딱 보는 거야. 이항분포 6,5분의 1을 따른다 딱 보는 순간 반복. 콩글리시로 원래 바이노미얼, 이항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쓸 수 있지만 그냥 생각할게. 반복.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 짓을 6번 반복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얘랑 얘가 궁금하다는 건 뭐야? 야,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 짓을 6번 반복했는데 2번 일어날 확률과 4번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세요. 각게 바로 6번 중에 2번 일어났어요. 5분의 1의 확률로 2번 일어나고 5분의 4의 확률로 나머지 4번은 실패. 그럼 4번 성공 확률 6번 중에 4번 성공했어요. 5분의 1의 확률로 4번 성공하고 5분의 4의 확률로 2번 실패했습니다. 더해주시면 끝. 이게 이항분포야. 일단 얘는 이항분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야. 야,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 워낙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구하니까 애들이 이항분포 그러면 평균 분산 구하는 것만 기억해. 근데 오히려 나중에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를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해. 20번 갈게. 야, 이것도 이항분포 갈 필요도 없는 거야. 야, 어차피 이항분포랑 독립시행이 똑같은 거야. 독립시행으로 이항분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갈게. 야, 어느 양궁 선수는 한 발을 쏘는데 맞출 확률이 5분의 4. 맞출 확률이 5분의 4. 근데 몇 발 쐈어? 3발 쐈는데 2발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3발을 쐈는데 2발 동안은 3발 맞을 확률이야? 그럼 끝난 거지. 이건 이항분포로 갈 게 없는 거야. 그냥 독립시행으로 하면 돼. 3번 중에 2번 성공했어요. 5분의 4의 확률로 2번 성공하고 5분의 1의 확률로 1번 실패. 선생님 3번 중에 3번 성공했어요. 5분의 4의 확률로 3번 성공하고 나머지는 뭐 실패한 건 할 필요 없고 그 2개 더해주시면 끝. 자, 이게 바로 뭐 이항분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독립시행인데 자, 이항분포가 독립시행을 통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풀어야지.
자꾸 왜 시계 봐? 문제 몇 개 안 남았는데 시간이면 좀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눈빛이 지금 느껴져요. 그지? 그지? 지훈아, 그지? 네가 방금 시계를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 표정이 딱 그랬어. 이거 좀 일찍 끝나는 거 아니야? 잘 봐라. 자, 원래는 엄청나게 복잡한, 선생님이 아까 나눠줬던 그 복잡한 내용. 그 진짜 복잡하지 않냐? 아까 그 한 장 나눈 거 봐봐. 진짜 복잡한 거야. 근데 이제 니네가 나중에 이걸 내가 사실 이제 주는 이유는 평균 구하는 것 정도까지는 서술형이 나오더라고.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그 프린트를 보면은 평균 구하는 게 한 2줄 되고 분산 구하는 게 한 6줄 되잖아. 앞뒤는 다. 그지? 근데 평균 구하는 정도까지는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서술형에. 분산은 좀 약간 오바고. 선생님 성격이 좀 그지 같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좀 그지 같대. 그럼 뭐 낼 수도 있어, 분산을.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이걸 배울 때 물어봐. 미분법으로 해도 되냐. 왜냐면 이제 미분법은 미적분 원이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약간 합성함수의 미분이 조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제 서술형을 쓸 수 있느냐 없냐를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순수하게 조합, 이항 정리만 이용한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콜 괜찮아. 그럼 이제 외우기는 미분법을 이용하는 게 더 외우긴 편하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x가 따른다 이항 분포 n, p. 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p인 짓을 n번 반복한 상황에서 평균 분산 구하는 건 원래 더럽게 어렵게 구해야 되지만 수학자들의 노고에 의하여 그 평균은 시행 횟수와 확률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냐, 평균은? 내가 3분의 1로 집어넣는데 30번 던지면 10번 정도 들어가겠지. 그 개념인 거야. 시행 횟수와 확률 곱하면 된다. 근데 분산이 좀 쇼킹이죠. 애들이 평균에 얼마만큼 많이 모여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구하는데 왜 진짜 어이없어. 어이 완전 없네. 6건의 확률만 곱하면 된대, 평균에다. 이거 완전 어이없는 거거든. 진짜야. 증명하지 않은 상황에선 진짜 너무나 어이없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 삼포도 평균에 얼마만큼 많이 모여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왜 6건의 확률만 곱하면 되느냐. 어이가 없는 거야. 근데 만들어낸 거야, 수학자들이.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없었던 상황에서 이거를 유도할 생각을 했다는 것도 참, 그래, 뭐 밥만 먹고 그거만 하는 수학자들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 10이래.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 10이니까 n과 p를 곱한 게 10이야. n과 p와 6건의 확률을 곱한 놈이 표준 편차 2루트. 그럼 분산은 8이겠죠. 나눠버리면 바로 n값하고 b값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나누면 돼. 나누면 p 나오고 n 나오고. 22번 갈게. 요즘 왜? 손든 거 아니야? 뭐 좀 잘 이해 안 된다. 손든 거 아니야. 알겠어. 야, 눈치 싸움. 야, 그냥 꼬라지를 봐.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게 생겼니? 일단 100개야. 일단 확률 변수가 101개야. 그지? 0부터 100까지 101개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더 해야 돼.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이 식을 보면 이게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지금 확률이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있는 2분의 1의 백승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2분의 1의 1승 곱하기 2분의 1의 99승 이렇게 인식했어야 되는 거야. 2분의 1의 백승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그럼 이게 보면 뭐가 보여? 100번 중에 한 번 일어났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짓을 100번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조합 앞에 있는 숫자를 보니까 이게 100번 한 거구나. 그리고 걔랑 같은 지수의 밑을 보니까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운 점이 그거야. 눈치채지 못하면 풀 수 없다. 근데 눈치는 좀 채야 돼. 왜? 일단 보고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느낌이 들면 다른 방법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좀 떠오를 수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자, 사람 손으로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봐.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100하고 2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 그럼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네가 지금 구한 100 곱하기 2분의 1 평균 있지? 거기다가 또 6건의 확률 2분의 1 곱해서 얘는 25라고 하면 돼. 그래서 평균은 50.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운 5. 그래서 50과 5를 더한 55가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3번. 야, 미쳤네. 160번 던졌대. 근데 어떻게 평균 분산 어떻게 구하냐? 인간적으로. 그잖아.
너무나 반복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우리가 그냥 원칙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갈게. 확률 조사해야 돼.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앞면 2개, 뒷면 하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앞, 뒤, 앞이 가운데, 앞이 끝에. 그럼 일단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8분의 3이라 볼 수 있는 거니? 다시 한번. 동전 3개를 던졌는데 앞면 2개, 뒷면 하나 나오는 확률 전체 경우 8가지인데 앞, 뒤, 뒤앞, 뒤뒤앞 3가지. 그래서 이제 8분의 3이 일어날 확률인데 몇 번 했어? 와우! 160번 반복했어.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아 이게 이항분포구나라는 생각이 니네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반복하고 있구나.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구나. 이항분포 얼마? 160,8분의 3을 따르게 되고 평균 갈게. 자, 평균은 160에다가 8분의 3 곱해주시면 되고 자, 분산은 방금 했던 160 곱하기 8분의 3에다가 그거에 대한 6건의 확률인 자, 8분의 5를 곱해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방법.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 이때 쓰시면 돼요. 끝나갑니까? 거의 끝나가죠, 그죠? 24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야, 요 정도면은 우리가 사실 4개, 뭐 5개밖에 안 되니까, 그죠? 뭐 계산하려면 이거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4개밖에 안 되니까. 시그마 R은 0부터 4까지 뭘 계산하라고 하는데 그럼 R 대신에 0, 1, 2, 3, 4 5번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4가 아니라 40이면 400이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니네가 뭘 보고 판단에 들어야 되냐면 선생님 조합지수 확률이구나. 조합지수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짓을 4번 한 확률이구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데 4번 실시했을 때 X번 일어나게 될 확률을 얘기하는구나. 정확하게 하면 R번이죠, R번. 그래, R번 일어날 확률이 되는구나. 그러면 A는 뭐니? 확률의 합이네? A는 그냥 확률의 합이네? 그럼 A는 그냥 1이겠네? 확률의 합이니까. 그럼 B는 봐봐. 확률 변수에 그거의 확률을 곱해 더했으니 그럼 B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2X겠네. 변수에 그거의 확률을 곱했으니. 그럼 디귿은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했으니 그럼 C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뭐냐면 2X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각각의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X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인 짓을 4번 반복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 변수가 되거든.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분의 1을 4번 하는 거야. 자, 평균이야 뭡니까? 평균은 이겠죠?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자, 우리가 아까 분산 구할 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분산을 구한다는데 이거거든, 이거.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을 더해야 돼. 평균이 1을 했으니까 이 친구는 4를 더하겠지? 분산 어떻게 하니? 평균 2x, 평균에다가, 그죠? 뭐로 곱하면? 6건의 확률인 2분의 1을 곱하면, 그죠? 6건의 확률 2분의 1을 곱해주면 정답은 그래서 5. 그래서 A, B, C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눈치를 채야 된다는 얘기야. 아, 저게 바로 그거구나. 평균이고 분산이구나 라는 걸. 자, 이제 2가지 문제 남았고 25번. 자, 많이 던졌지? 그럼 이항분포야. 180번 던졌잖아.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야?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근데 그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놈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인 놈을 몇 번을 반복했고 180번을 반복했고 그것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했으니 x는 이항분포 180,3분의 1을 따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상금의 기대값이 궁금하대. 이게 상금인데 자, 우리가 아까 뭐가 궁금했냐? 평균이냐 기대값을 구한다는 건 확률을 곱해 더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2분의 1 x에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이 상금의 기대값, 상금의 평균이 궁금하다는 얘기는 여기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걔네들을 전부 다 더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의미적으로. 상금의 기대값, 상금의 평균. 누군가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의 평균이자 기대값이 궁금하니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일종의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그 p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px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쓰기도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180분의 x번 일어났어요. 3분의 1의 확률로 x번 일어나고 3분의 2의 확률로 180 마이너스 x번만큼 일어났다. 이거 px. 이게 약식으로 쓴 거야. 시그마 4분의 1 x제곱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했고 더하기 3x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했고 더하기 9 곱하기 그것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시그마를 지금 계산해 보신 거야. 물론 x는 0부터 180이라고 다 쓰는 게 맞는데 그냥 의미로 접근해보는 거지 뭐. 여기 봐라. 변수의 제곱에 그거의 확률을 곱했다고? 그럼 이 친구는 4분의 1 곱하기 2x의 제곱이라 해주시면 되겠고 확률 변수에 그거에 대한 확률을 곱했단 말이지? 이건 평균이니까 더하기 3배 2x라 할 수 있겠고 근데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냥 앞에 있는 9만 남게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거 바로 얘하고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다. 어떻게? 얘를 통해서 구할 수 있거든. 평균 분산. 한 번 더 할게. 자, 평균 180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을 곱해서 60. 그럼 분산은 네가 지금 방금 구한 60에 6건의 확률인 3분의 1을 곱해서 그럼 40. 그럼 이거는 평균이니까 얼마? 60. 요거 같은 구원에다 분산의 평균 제곱 더해야 돼. 분산의 평균 제곱 더해야 돼. 분산의 지웠네. 분산의 평균 제곱 더해야 돼. 아까 우리 식에다가 이렇게 넘겨가서. 그럼 분산이 얼마? 40에다가 평균 제곱인 3600을 더해줘야 돼. 그래서 다 더해 주시면 뭐지? 나 뭐 잘못했어? 분산의 평균 제곱 더해주면 자 2x의 제곱 4분의 1배 나왔구나. 4분의 1배 이 멍청한 놈. 4분의 1배 계산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 나온다. 마지막에 좀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물론 9도 더 해야 되고 그죠? 3배 해야 되고 이거 3배 해야 되고 자 이제 마지막 26번 문제인데 이 큰 수의 법칙이 나름대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 문제인데 야 정말 완벽하게 만든 주사위를 던졌어. 앞면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노력하다 보면은 이상적으로 정말 그지? 이상적으로 만약에 정확하게 정말 딱 진짜 모든 무게가 균이라고 모든 모양 완벽하고 그거를 던졌을 때 한 면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동일하겠지. 근데 실제 주사위들은 보통 그렇지가 않아. 그잖아? 약간 질량이 좀 한쪽에 치우쳤을 수도 있고 그지?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었는데 주사위를 만들어 가는 거야. 그 도박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얘네 무슨 영화더라? 막 카지노나 이런 데 가는데 자기가 만든 주사위를 가져가는 거야. 무게가 한쪽에 편중된. 그럼 이제 던졌을 때 무게 높은 부분이 밑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그 반대쪽에 확률이 높아지잖아. 계속 거기 투자하는 거야. 그럼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투자 횟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확률적으로 돈을 잃을 확률이 적어지고 조금이지만 무조건 따는 그런 이제 확률에 대한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암튼 자 원래 큰 수의 법칙이 원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통계적 확률이라 해서 우리가 왜 어떤 짓을 여러 번 반복해서 그 나라는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잖아. 근데 그게 시행의 수가 점점 많아지면 수학적인 확률하고 거의 일치한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 원래 큰 수의 법칙에서 나오는 건데 근데 그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말아. 볼게. 동전을 5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고 그것을 몇 번 반복했냐면 50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일단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확률 구할게. 5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을 확률을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냥 양변에 50을 곱하면 마이너스 5 x 빼기 25 그 여기는 5 양변 더하면 30보다 작고
얼마야? 20보다 클 확률? 이럴 확률?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될 확률부터 x가 21 될 확률과 x가 22가 될 확률하고 그래서 마지막 x가 얼마가 될 확률까지 29가 될 확률까지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그것은 바로 어디 있다? 바로 기억에 나와 있는 식이 되게 된다. 자, 확률. 조합지수 지수. 사실은 여기는 2분의 1의 50승의 의미는 2분의 1의 x승 곱하기 2분의 1의 50-x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이게 사실 확률인데 21번부터 29번까지 일어날 확률의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기억이 바로 원하는 유일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2항 정리입니다. 괜찮겠냐? 자, 일단 마무리하면서 하면 우리가 일단 처음엔 좀 노가다를 좀 해주셔야 되고 2항 분포에서 결국에 변별력이 결정이 된다는 거 요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고생들 했어.